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받아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이제는 3.0 HSK 4급, 5급, 6급이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문제가 유형이 바뀔 것에 대해서 4급과 6급을 완벽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항상 시기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요. 9버전과 10버전을 동시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고는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급 한번 보시죠. 4급의 개편은요. 일단은 문항수가 100문항에서 70문항. 당연히 그러면 시간도 100분에서 87분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변화가 있냐? 독해 제3부분과 여러분 제가 이번 3.0 개편에 있어서 4급과 5급과 6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쓰기에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쓰기 제2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HSK 문제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4급에 있어서 3.0에 듣기, 독해, 쓰기의 영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기존 시험에 대비해서 음원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다행히 독해는 기존 시험과 비슷한 문제가 수준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쓰기예요. 쓰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순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5개의 사진이 있으면 옆에 있는 제시어를 활용한 문제를 장문을 하십시오라는 문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개의 그림은 당연히 나오는데 여러분 80자로 자기의 의견을 쓰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급에서 80자를 써라. 여러분 이거는 HSK 지금 5급의 수준이에요. 5급에 2개의 사진이 나오면서 80자로 쓰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즉 5급의 문제 유형이 4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순별 문제는 없어졌고요. 5개의 그림 쓰고 그다음에 요거 자기의 의견을 80자 이상으로 장문해라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4급이 됐던 5급이 됐던 6급이 됐던 쓰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개편을 앞두고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쓰기 파트를 어떻게 하면 잘 보완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5급은요. 어떻게 바뀌었냐?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25문항이 줄어들었고요. 당연히 시간 7분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역시 쓰기 바뀌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듣기 제2부분도 많이 바뀌었다. 자, 그럼 듣기 제2부분은요. 그리고 쓰기 영역은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HSK 문제를 활용한 문제가 나오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독해 제2부분이 기존의 HSK 7급에서 9급 문제를 활용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떨까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급과 5급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4급 공부하다가 5급 올라가면 학생들이 듣기 선생님 장난 아니에요. 속도 너무 빨라요 라고 하는데요. 그 기존의 음원에 비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듣기는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고요. 게다가 하나 더 추가 생소한 내용이 출제되어서 기존 5급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독해는요. 어떻게 해요? 높은 급수의 주제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아까 4급 문제가 5급의 문제가 4급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과연 5급의 쓰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존의 80자에서 네 글자 수 늘어납니다. 100자와 그리고 200자를 장문으로 변동이 되어서 쓰기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5급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듣기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독해도 어렵다. 쓰기는 장문이 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듣기와 쓰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6급은 어떨까요? 6급은요, 총 101문항에서 84문항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시간은요, 15분 줄어드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의 변화가 가장 크다. 어떻게 변화가 큰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뒤에 들어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해당 부분 쓰기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HSK 문제를 충분히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향후 개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듣기의 음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6급은요 어려운 이유가 선택지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지를 빨리 해석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하기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6급에서 제일 이 문제 유형은 정말 싫었어요. 독해제 일부분.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나. 6급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독해제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0에서는요. 이 독해제 일부분이 싹 없어집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없어지고요. 독해 제2부분도 기존보다 조금은 더 간단해져서 출제되므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6급을 준비하는 그 시간 내에 기존에 비하면 독해제 1부분의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독해 부분의 점수를 확실하게 좀 올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쓰기가 기존에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문항 더 추가됩니다. 6급은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150자로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300자로 하나 더 쓰는 두 개의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3.0 개편을 앞두고 4급과 5급과 6급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자면 쓰기의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쓰기 이꼬르 말하기라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하면 4급과 5급과 6급이 그냥 자격증 공부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십시오라는 정말 중국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격증 시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3.0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는 이제 기초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말하고 글로 쓰는 연습들을 차근차근 해보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3.0을 앞두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항수 요렇게 바뀌고요. 여러분, 4급 제가 강의하면서 일치불일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네, 없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 이 부분이 1부분으로 바뀌고요. 남녀가 2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이나 혹은 단문을 듣고 말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체불일치 판단하기 없어지고 대화문 주고받고 단문 하나 딱 나오고 몇 개 나오고 질문 딱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총 45문항 중에 35문항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문항수가 좀 줄어드니까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해 부분 볼게요. 여러분, 독해 부분 일부분 빈칸 채워 넣기 변함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 배열하기 기억나시죠? ABC, ABC 딱 없어지고요. 지문 읽고 문제 풀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5급이나 다른 영역에 나왔던 급수의 문제들이에요. 빈칸에 문장 채우기 이런 것들이 4급에 추가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내용들만 이런 거에서 좀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40문항이었어요. 한 문항당 1분. 그런데 이번 이제 3.0에서 4급에서는요. 독해 35문항으로 줄어들 것이고 시간은 한 문항당 1분이니까 35분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제 3부분만 빈칸에 문장 채우기가 추가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쓰기입니다. 여러분 쓰기는요. 이거 학생들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제시어 문장 배열하기 4개에서 5개 이것만 없어도 여러분 부담감을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없어지면서 5개의 그림을 보고 하나의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기존 5개 나옵니다. 5문항 나오고 여기다가 플러스 요렇게 추가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의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80자. 여러분 이게 5급이에요. 즉
4급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5급의 문제가 독해 문제가 나오고 5급의 문제가 지금 4급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80자로 여러분들 생각을 써라.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15문항에서요. 시간은 바뀌지 않고 문항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 80자를 써야 된다는 것이 추가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쓰기를 공부를 하실 때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문장들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해서 입에서 내뱉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급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일치, 불일치, 듣기예요. 판단하는 유형이 사라지고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총 14문제 중에 1번부터 7번까지는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 8번부터 14번까지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남녀가 2번씩 주고받는 대화문. 그래서 지문의 길이만 길어질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단문 듣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풀어야 하는 문제의 수만 변동이 돼요. 이게 문항수가 늘어요. 즉, 총 21문제 중에 5문제는 단문 하나 듣고 답하기. 그쵸? 그런데 10문제는 기존에 단문 하나 듣고 뭐 하는 거예요? 2개씩. 그래서 단문 하나 듣고 2문제 푸는 거. 이게 기존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6문항은요. 단문 하나를 듣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를 답하는 문제가 몇 급에도 나온다? 4급에도 나온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단문 하나에 지문 1개. 단문 하나에 질문 2개, 5급처럼 단문 하나에 질문 3개도 4급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듣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합니다. 기존의 난이도에서 조금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5급이 4급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였어요? 자, 독해는요. 일부분이 A, B, C 어순배열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면 예시, 어휘가 정답. 밑에는 정답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예시 어휘가 사라지고요. 총 5개의 어휘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쌤, 기존 거랑 똑같네요. 그런데 기존에는 4급 어휘라는 범위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3.0 개편. 4급 독해에서는요. 모르겠어요. 4급 필수 어휘가 아닌 어휘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추후에 HSK 4급 필수 어휘가 조금 다소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즉 어휘의 양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 단문이에요. 단문은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의 지문을 읽고 1개 혹은 2개를 해석하는 문제, 질문을 답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 3문제를 풀어요. 보세요. 문제, 3문제를 푸는 문제의 유형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서 문제 문항수만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급에서 단문에 질문 3개가 나온다는 건 듣기처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준보다 난이도를 높이려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래요. 듣기는 독해야. 독해는 듣기야. 요렇게 2개를 묶어서 공부하시면 향후 여러분 3.0에서도 훨씬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문 지문에 질문 3개 나올 수 있다. 독해도 마찬가지고 듣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가시면 훨씬 공부하시는 게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기존의 6급 독해제 3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6급이에요. 독해제 3부분의 유사한 형태로서 이 빈칸에 A, B, C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넣으세요. 라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해제 3부분에 추가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4급의 난이도는 전체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쓰기예요. 쓰기는 요런 게 5개가 나와요. 사진이 있고 옆에는 제시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기존의 시험과 동일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왔던 게 사급 어휘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제는 사급 어휘의 범위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휘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은 예상합니다. 기존의 어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휘들만 1단계 열심히 공부하면 새롭게 나오는 것들만 해커스에서는 쌤이 계속 매달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단기간에 합격은 해보시기 쉬울 거예요. 요것들만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변화가 크다가 아니라 기존에서 조금씩 추가가 되니까 이 추가되는 부분들만 확실하게 공부해 보셔라. 이런 것들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쓰기 영역이 관건이에요. 새롭게 출제되는 건 이거였어. 이런 게 없었어요. 5급의 수준이었어요. 5급의 수준이 4급으로 바뀌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80자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경험들을 써내는 문제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문장들을 많이 쓰려면 암기하고 많이 읽고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기회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4급이나 5급을 공부하시면 TSC 말하기 영역 굉장히 쉽게 그리고 동일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급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듣기는 기존보다 음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독해는요, 기존 수준과 비슷하지만 어휘의 양도 많아질 것이고 지문의 길이도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내 의견을 80자 이상으로 써야 된다. 작문의 배점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는 5급처럼 4급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머리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급이었어요. 자, 5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급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문항수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기존의 문제가 20문항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없어져요. 짧은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2번씩 주고받는 대함은 일부분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씩 주고받는 대함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단문 듣고 질문하기 문항수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문만 길어질 뿐 짧은 거 없애버리고 2번씩 3번씩 단문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45문항 중에 37문항수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자, 독해는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빈칸 채우기 일부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항수가 15문항에서 10문항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 고르기 없어지고요. 요렇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급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단락 순서 배열하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3부분은 변화 없어요. 지문 읽고 질문에 알맞은 답 고르기 문항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16문항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총 45문항 중에 36문항이 나올 것이고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들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쓰기예요. 우리가 쓰기는 어순배열 문제가 4급도 그렇고 5급도 없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짧은 5개의 제시 활용해서 80자 그림 하나 보고 80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보고 4가지 컷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몇 자? 100자 이상 장문하기. 그리고 사진 보고 주제에 맞게끔 200자 장문하기. 여러분 도무지 글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항수는 여러분 기존에 10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항수는 딱 2문항이 나오는데 배점은 너무 높고요. 100자, 200자 써야 돼요. 거의 6급이 5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4, 5, 6급이 쓰기가 제일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은요, 사라지고 남녀가 2번씩, 3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에 질문에 답하는 문제로 변동이 되고요. 3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은 문항수가 문제가 두 문제에서 3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난이도는 훨씬 높아진다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문항이나 두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 문항까지 단문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요. 기존 단문 듣고 문제를 푸는 거는 동일해요. 우리 거의 한 뭐 세 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2 시험과 동일하게 독해는요. 하나에 이렇게 나오고 뭐가 나와요? 빈칸 채워 넣는 거, 적절한 어휘.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문이 4개가 나왔는데 올해 3.0부터는요. 3개의 지문이 나와서 문항수가 10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독해제 이 부분 새롭게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7급과 9급 독해제 3부분의 문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시된 단문들의 순서를 배열해서 하나의 지문으로 완성시키는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이런 거 어순 배열하고 하나의 문장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5급에서 독해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출제 포인트니까요. 자, 그리고 독해제 3부분은요. 기존 시험과 동일한데 지문이 기존에는 4개였거든요, 여러분. 5개였어요. 5개인데 지금은 하나가 줄어들어서 4개가 나올 것이고 총 16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단문의 질문 4개 이렇게 해서 4개의 단문이 나올 거다. 그래서 독해제 이 부분만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가 될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TSC 말하기 영역에 나오는 그런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제는 쓰기의 1부분, 2부분의 영역이 구분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4컷이 나올 거거든요. 74번 문제에 이렇게 4컷이 나오고 관련된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이 100자 이상 적어 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묘사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 주셔야지만이 4급도 80자, 5급은 100자에서 200자를 써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종처럼 어떠한 제시어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끔 200자 이상의 문장을 작문하십시오. 이게 쓰기예요. 5급이에요. 거의 6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 4급과 5급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부분이 있어요. 어순 배열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순 배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고 작문도 할 수 있으니까요. 버려질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거예요. 기존에. 근데 그런 것들의 부담감은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급과 5급에서는 쓰기 파트에서 작문을 좀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5급에서 듣기는 기존의 음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생소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독해 영역은 독해제 이 부분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더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기는요. 80자 작문에서 100자와 200자 여러분 총 몇 자예요. 그러면 6급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쓰기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완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급과 5급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급은요. 워낙 어려운 급수였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듣기 단문 듣고 일치하는 내용 문제 문항수 줄어들었어요. 8문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듣기는요. 유형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장문을 듣고 답하는 게 이 부분이 됐고 인터뷰 듣고 답하는 게 3부분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수는 좀 더 이렇게 20문항, 12문항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문항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예전에 기존에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해제 일부분 틀린 문장 고르기 싹 사라졌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되냐면 빈칸 채우기 어휘 12문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 넣기 그 다음에 10문항 그리고 장문 독해하기 20문항 요렇게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만 딱 없어지고 기존의 문제 유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42문항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쓰기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요, 어떤 지문을 읽고 400자로 요약하는 딱 한 문항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항, 한 문항 더 추가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실용문 글쓰기 150자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는 화재에 관련된 작문하기 300자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3.0 개편에 가서 가장 치중해야 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쓰기, 작문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쓰기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6급 듣기는요, 기존의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출제되고요. 변동되고 새롭게 출제되는 영역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런데 기존 듣기 3부분이 2부분으로 변동이 되었고요. 2부분이 3부분으로 변동이 되었으니까 기존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는요, 이거 보세요. 독해는 5급에서 이렇게 독해 일부분 빈칸 채워놓는 거 넣잖아요. 적절한 어휘를 여기서 넣으세요 라는 것들이 이제 독해 5급의 내용이 6급의 유사한 형태로 나오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빈칸 채우는 형태로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부분하고 3부분은 기존의 독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부분이 2부분이 되었고요. 4부분이 3부분이 되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써머리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쓰기. 쓰기에서는 유일하게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제가 더 추가되어서 두 문제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제시되는 주제에 맞는 글을 쓰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83번의 경우 150자로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84번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300자 이상 적어줘라. 이런 식으로 논하기 때문에 어쩌면 쓰기 파트에서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기 영역을 확실하게 6급에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해보셔라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험 대비 음원 속도가 빨라지고 선택지가 길어져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워낙 그런데 6급은 어려웠잖아요. 기존에 별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요. 기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독해 제1부분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독해 제2부분도 기존보다 더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6급을 준비하는 학우님들께서는 독해 제3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쓰기는요. 기존 제시된 지문을 요약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는 게 150자와 300자로 늘어나니까요. 쓰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내가 공략을 좀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해커스는요. 우리 급수별로 선생님들께서 매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험은 당장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항상 신속하게 정확하게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9버전을 본다 그럼 빨리 취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버전을 보겠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예의주시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해커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